원유아의 8.5 수준으로 파형이 차분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새로 추가된 스트레치 폰트를 직접 써볼 수가 있게 됐는데 이 상단바도 DPI가 확 커졌고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에 배포된 원유아이 9 베타 2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아이 9이 베타 1차도 그렇게 막 재밌진 않았는데 베타 2차도 그동안의 원유아이 베타들과 비교하면은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긴 합니다. 자, 일단 바뀐 거 먼저 보여드리면요, 원유아이 9 베타 1차 때 가장 크게 바뀌고 가장 호불호가 갈렸던 게 미디어 플레이어가 레이아웃도 바뀌고 오디오 파형 부분도 굉장히 좀 화려하게 바뀌었었잖아요. 그런데 베타 2차에서는 다시 원유아이 8.5 수준으로 파형이 차분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원유아이 8.5랑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게 되면요, 오디오 파형이 똑같은 건 아닌데 여전히 원유아이 9 쪽이 조금 더 화려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같은 컬러 계열이긴 하지만 원유아이 9 쪽에서는 조금 더 많이 밝은 컬러들이 들어가 있어요. 화이트에 가까운 그런 컬러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원유아이 9 쪽이 살짝 더 화려해 보이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 파형 애니메이션의 속도라든지 색깔 톤이 그래도 한 가지 색에서 퍼져나가는 걸로 조금 더 정돈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원유아이 9 베타 1차보다는 많이 정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재생 위치를 알려주는 점은 여전히 흰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네온사인 효과처럼 그림자도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는 화려함이 살짝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같은 곡에 같은 앨범 아트인데도 불구하고 뽑아내는 컬러가 원유아이 9 쪽이 많이 진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플레이어의 오디오 파형이 나와바에서도 확실히 개선이 됐고요. 상단바를 내려서 봤을 때도 개선이 된 게 티가 나고, 저는 가장 티가 많이 났던 게 빠른 설정창에서 2 곱하기 2로 세팅해놨을 때 여기가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정신이 너무 없었거든요, 베타 1차 때는. 그런데 베타 2차에서는 확실하게 속도도 조금 더 천천히 여유롭게 지나가면서 정신없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덜해졌다. 여전히 저는 원유아이 8.5 쪽이 조금 더 오디오 파형이 예쁘다, 깔끔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화려한 느낌을 주면서도 너무 정신없진 않게 개선이 잘 된 것 같아갖고 요 정도면은 원유아이 9에서 새로운 변화 라고 느끼면서 잘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금한만 나와봐에서도 여기 밑에 뜨고 있는 오디오 파형이 여기서는 색깔이 조금 화려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훨씬 더 차분하게 뜨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베타 1차랑 비교하면은 얘도 속도가 많이 느려졌죠. 그 다음에 베타 1차 때는 아예 곡 제목만 남아있고 아티스트명 표기가 사라졌었는데 베타 2차는 그래도 곡 제목 옆에 중간점 하나 넣어놓고 오른쪽에 아티스트명이 뜨게끔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원유아이 8.5까지만 해도 곡 제목이 더 흰색이고 더 굵게 되어있고 아티스트명은 약간 더 어두운 색, 그러면서 더 얇게 작게 되어있다 보니까 곡 제목과 아티스트명의 구분이 확실하게 됐는데 원유아이 9에서는 곡 제목과 아티스트명이 폰트 두께도 똑같고요, 폰트의 컬러도 똑같다 보니까 약간 구분이 조금 덜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곡 제목과 아티스트명이 거의 동일한 식으로 되어 있는 곡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아티스트명이고 어느 쪽이 곡 제목인지 원유아이 8.5에서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원유아이 9에서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다. 물론 요거는 아티스트명이 항상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구분이 가능하긴 하지만 사전 정보 없이 이 화면만 봤을 때는 원유아이 8.5 쪽이 아티스트명과 곡 제목의 구분이 더 확실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아티스트명이 다시 돌아온 거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원유아이 9 베타 1차에서도 앨범 아트 안에 곡 제목과 아티스트명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이오아이 갑자기 앨범 아트처럼 앨범 아트랑 텍스트가 겹쳐져서 내용이 잘 안 보인다 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아쉽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얘도 그냥 요만큼만 뚝 떼서 요 밑으로 빼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아쉽습니다. 갑자기 좀 해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출력이 베타 1차에서 이미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베타 2차에서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베타 1차에 비해서 좌우 폭이 갑자기 좀 확 줄어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설정 아이콘도 원래는 그냥 윤곽선만 있었는데 안까지 채워진 아이콘으로 변경이 됐고요. 재생 중인 미디어 앱 아이콘도 베타 1차에서는 곡 제목 위에 있었는데 곡 제목의 왼쪽으로 이동을 한 것도 변경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 1차에서는 잠금하면 시계 폰트랑 스타일을 아무리 바꿔도 적용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베타 2차에서 이 버그가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잠금하면 시계 폰트 바꿨는데 적용됐고요, 시계 스타일까지 바꿔봤는데 적용 잘 되죠. 이게 업데이트 로그를 보니까 락스타 설치 상태에서 잠금하면 시계 글꼴 변경 시 반영되지 않는 오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베타 올릴 때 굴락을 다 끄고 올리는 게 맞긴 합니다. 굴락들이 새로운 원유아이 버전에 바로 대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킨 채로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이런 버그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디어 새로 추가된 스트레치 폰트를 직접 써볼 수가 있게 됐는데 AOD 상태에서는 이렇게 기본 사이즈로 뜨고요, 잠금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스트레치가 돼서 표시가 되는 건데 이게 뭔가 이쁜 듯 안 이쁜 듯 애매모호한 느낌이 살짝은 듭니다. 특히 이렇게 시간에 1이 많을 때 이럴 때가 좀 자간이 너무 넓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사실 제가 베타 2차를 올리고 이틀 정도 써보고 있는 건데 뭐 쓰다 보니까 또 적응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존에 너무 둥글둥글하고 귀여웠던 요 스타일과는 완전 또 대비되는 느낌이긴 해서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당분간 요 새로운 스트레치 폰트에 조금 더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폰트를 기본 폰트가 아닌 서드파티 폰트로 썼을 때 원UI 8.5에서 상단바 실개가 이렇게 굉장히 얇게 뜨는 버그가 생겼었단 말이죠. 근데 이 버그가 원UI 9 베타 2차에서야 고쳐졌습니다. 지금 원래 폰트 자체가 굉장히 얇은 폰트긴 한데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확실하게 더 두꺼워졌고요. 상단바 내려서 시계를 보더라도 여기서도 시계 폰트가 조금 더 두껍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크게 작게가 DPI 세팅을 건드리는 거라서 원래 이렇게 크게 키우면은 다른 UI들은 다 커지는데 상단바 쪽 UI는 그냥 그대로였거든요. 이 상단바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베타 2차에서부터는 화면 크게 작게 DPI를 건드리게 되면은 이 상단바도 DPI가 확 커져갖고 크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약간 반응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화면 크게 작게로 다른 UI를 크게 설정하고 쓰시는 분들께서 갑자기 상단바가 커졌다 라고 멤버스에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이거는 좀 컨셉이 변경된 건데 업데이트 로그에라도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은 설명이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이 정말 갑자기 변경이 됐다 보니까 원래 쓰던 세팅 그대로인데 업데이트 하니까 이 상단바 변경된 것 때문에 조금 당황하셨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화면 크게 작게를 통해서 이제 상단바까지 UI 사이즈 변경이 적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최소로 놓고 써갖고 업데이트 됐어도 더 작아졌다 이런 건 못 느꼈는데 최소는 그냥 그대로고요.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이제 상단바가 점점 더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도 들어가서 보여드리면요, 원래는 통화녹음 재생할 때 이 하단 미디어 플레이어가 그냥 하단에 바로 붙어있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스크롤하면은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이었던 건데 이제는 아예 플러팅으로 띄워지면서 요 밑에 잘리는 부분이 살짝 비치도록 UI가 개선이 된 게 베타 1차 때부터 이미 개선이 됐는데 제가 영상에서 놓치고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통화 내용 요약된 한 줄을 띄워주고 나서 그 밑에 AI로 생성된 콘텐츠입니다 라는 표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통화 중에 지난번에는 무조건 가장 최근에 했던 통화나 문자나 이거를 띄워주는 화면이 필수적으로 떠 있었는데 그게 안 뜨네요. 베타 2차에서 있다 없으니까 약간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온오프가 있기를 바랬던 건데 아예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기간 연결 들어가서 제가 지난번에 기능이 추가됐다 라고 언급만 하고 넘어갔었던 드라이빙 인사이트가 드라이빙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개명돼서 베타 2차에서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이제 2주 넘게 써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네이버 지도나 티맵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운전 습관 이런 거를 분석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 동기화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제공되는 정보가 급가속, 급감속, 급커브, 그 다음에 속도가 20km 이하였을 때, 그리고 폰 화면이 켜져 있는 폰 사용 시간까지 이렇게 지금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평균이 몇 킬로였는지 최고가 몇 킬로였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에 쭉 줌인을 하면은 그냥 제대로 운전했을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20km 이하였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다가 급커브를 하면은 여기 보라색으로 살짝 표시가 되고요, 급감속을 하면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전 기록 전체를 봤을 때 필터링을 보면은 출퇴근, 장거리, 주중, 주말 이렇게 또 라벨링을 해줘서 지금 제가 주중으로만 라벨이 붙여있긴 한데 아마 상황에 따라서 구분을 더 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간 운전 리포트라고 해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운전 리포트도 주고 있는데 21주차, 요거 번역이 좀 덜 됐네. W20 이것도 약간 영어권 표현 아닌가요? 20주차, 21주차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No trips yet 이라고 운전 기록 없다는 영어 표현이 뜨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베타 다음 차수나 정식에서는 번역이 더 돼야겠죠. 어쨌든 21주차 주간 운전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뭐 방향을 바꾸기 전에 속도를 미리 줄이면 차가 덜 쏠려서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급커브가 좀 63%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주행을 몇 번 했는지, 거리는 몇 킬로를 달렸는지, 운전 시간은 총 몇 시간이었는지, 급가속, 급감속, 급커브를 최대 총 몇 번 했는지, 최대 속도랑 평균 속도는 얼마였는지 이런 거를 다 분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들어가 보면은 블루투스 연결 시 자동으로 운전 기록이라는 게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게 되면은 차량 블루투스는 자동으로 잡히니까 뭐 등록된 차량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차량 오디오를 블루투스로 잡아서 여기다가 추가를 시킬 수도 있겠고, 여기서 추가를 누르면요 블루투스 목록 중에 내 차라고 지정할 만한 거를 골라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리포트도 뭐 나름대로 운전 기록을 확인하는데 꽤 괜찮은 기능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된 버그들도 있거든요. 이게 원UI 8.5 영상 때 제가 꾸준하게 지적했던 버그인데, 글자 크기와 스타일을 들어가서 서드파티 글꼴로 바꾼 다음에 글자 크기 바꿔주고요, 다시 기본 글꼴로 갔을 때 8.5 때까지만 해도 여기서도 이제 이미 상단바 폰트가 깨져 있었는데 베타 1차 때 상단바 폰트까지는 복구가 됐잖아요. 그런데 알림창 폰트까지 깨지지 않고 제대로 뜨는 거는 베타 2차에서 드디어 해결이 됐습니다. 야, 이 버그가 이렇게까지 수정이 오래 걸릴 줄은 몰랐네요. 그 다음에 베타 1차에서는 굴락 사운드 어시스턴트가 아직 호환이 좀 덜 된 상태였다 보니까 스피커 상태에서는 오히려 블루투스가 뜨고 블루투스를 연결하면은 스피커 아이콘이 뜨고 했던 버그가 있는데, 사운드 어시스턴트가 베타 2차 배포 이전에 이미 업데이트가 나와서
나와서 그 업데이트를 통해서 스피커 상태에서는 이렇게 음표 모양이 잘 뜨게 변경이 됐고요. 블루투스 상태에서도 버즈면 버즈 이런 아이콘 잘 뜨게끔 개선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타 2차의 변경점, 개선된 점들이고요. 지금부터는 여전히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상단바가 알림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빠른 설정 창도 그렇고 여전히 통짜로 그냥 쑥 내려옵니다. 이게 아이콘들이 조금 뭔가 디테일하게 작아졌다가 점점 커진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스택이 되면서 내려온다거나 이런 디테일을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통짜로 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심심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원UI 7 이럴 때는 이렇게 시계나 여기 수정, 전원, 설정 이런 아이콘들이 다 조금 작아졌다가 커지는 이런 개별적인 애니메이션들이 있었다 보니까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더 애니메이션도 원UI 8.5에서 생겼다가 베타 1차에서 사라진 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더가 이렇게 과하게 심플하게 뜨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상단바에서 배터리 배경이 있을 때는 다른 아이콘들과 컬러가 동일하게 잘 뜨고 있는데, 배터리 배경 표시를 끄게 되면은 다른 아이콘들보다 조금 티가 나게 어둡게 뜨고 있는 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화면 폴더에 배경 블러가 들어간 것까진 좋았지만, 이렇게 앱을 실행하고 다시 홈으로 갔을 때 폴더 배경 블러가 그냥 톡 하고 들어가는 이 증상 여전히 베타 2차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조금 뭔가 애니메이션을 넣어준다거나 아니면은 홈화면을 이동할 때도 폴더 배경에 블러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게 해결되지 않은 게 조금 많이 아쉽고요. 삼성 브라우저에서도 여전히 레이아웃 및 메뉴 설정은 들어가도 툴바는 설정이 변경이 가능한데 이 메뉴는 설정 변경이 전혀 안 돼요. 그런 옵션 자체가 아예 없는데, 문제는 이게 원UI 9 베타 쪽은 삼성 브라우저 버전이 30.0.2.30이란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원UI 9 베타 쪽에 아닌 그냥 일반 8.5나 8이나 7이나 이쪽 그냥 정식 버전들 있죠. 이 버전들을 대상으로 삼성 브라우저 30.0.0.63 버전의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사용자 설정이라고 해서 툴바랑 옵션 더보기 메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툴바는 원UI 9에서 제공 중인 메뉴 순서 변경 이 옵션인 건데, 옵션 더보기 메뉴가 이 더보기 메뉴 여기를 드디어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이 원UI 정식 버전들을 대상으로는 배포가 됐습니다. 원UI 9 베타 쪽에도 조금 하루빨리 적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만, 시계 혼자 여전히 원UI 9 베타 2차에서도 플로팅 바에 텍스트가 없어요. 전화는 플로팅 바에 아이콘과 텍스트 둘 다 있죠. 갤러리도 아이콘과 텍스트 둘 다 있죠. 그런데 시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일성을 조금 더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UI 9 베타 2차에 대해서 바뀐 부분들, 그리고 아직 바뀌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원UI 9이 확실히 뭐가 바뀌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폴더블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신기능들이 뭔가 더 들어오거나 이러기까지는 조금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거의 2달 정도 남았다 보니까 당분간 원UI 9 베타가 막 새로운 거 찾아내고 이런 재미를 즐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원UI 9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버그나 달라진 점 이런 거 제가 찾지 못한 부분들도 제보할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또는 다음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